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제법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날씨와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 또한 어제에 이어 가격을 지켜주며 조금 더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 오랜만에 시장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세가 진행이 되는 상황 속 어제 나온 내용 중에 이러한 소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글로벌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바이낸스의 경우 두바이의 세계무역센터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이 바이낸스가 두바이 전에 지속적으로 컨택을 했던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이죠. 이 싱가포르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의 허브로 급부상하며 바이낸스의 창업자 또한 이민을 생각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이 시장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진보적이라 평가를 받았었지만 안타깝게도 싱가포르의 금융 당국의 제재로 인해 내년 2월 바이낸스가 철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싱가포르의 라이선스 신청 철회 건수가 무려 1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토록 이 시장에 대해서 친화적인 입장을 보였던 국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던 것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싱가포르 라이선스 신청 철회 및 반려 암호화폐 기업이 100개 이상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이 니케이 아시아의 최신 보도를 인용하면서 올 들어 100개 이상의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가 싱가포르의 금융 당국으로부터 암호화폐 사업자 라이선스 신청을 철회하거나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미디어의 경우는 올해 초 싱가포르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도입한 이후에 약 170여 개의 기업이 암호화폐 사업자 라이선스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엄격한 라이선스 발급을 위한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거나 최종 반려된 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까지 싱가포르 금융당국이 웹사이트에서 공개한 라이선스 획득 기업은 단 3곳에 불과하다라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싱가포르에서 규제의 강화로 인해 오히려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 문턱이 높아진 느낌이 지속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싱가포르의 금융당국의 경우는 지난 11월 당시 암호화폐 산업의 국제허브가 되겠다며 공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각 나라들이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방식이 모두 다 다른 상태이죠. 지난 2020년 1월 지불서비스법 시행 이후에 단 3곳에 대해서만 승인이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며 틀 안에서는 금융부문을 넘어 확장할 생각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싱가포르에서 암호화폐 시장 관련 어떠한 소식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금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불리우는 5만 달러 돌파를 위한 준비를 하는 상황 속에 시장의 단기 방향성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긍정적인 이야기들보다는 조금은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이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회복세가 미국의 증시보다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사라면 하락 추세를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떠한 견해를 내비추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비트코인 회복세 미 증시보다 빠르다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온체인 및 기술 분석 전문 애널리스트 댄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회복세가 증시를 능가하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잠재적인 스냅백 즉 빠른 회복세로 흘러갈 수 있음을 암시한다라고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 그는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대 USD 8시간봉 캔들 차트 기준 강세 다이버전스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모멘텀 지표가 천천히 상승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다. 또 비트코인의 가격은 현재 200일 이평선과 50주 이평선 상방에서 지지를 받는 모양새라고 부연 설명했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틀 연속 회복세를 나타내며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김치 프리미엄이 내려가며 가격이 회복할 뿐 아니라 거래소 내 테더 비율이 11월 대비 무려 3배 이상 증가를 한 상태였죠.
저점 매수를 위한 움직임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추가적으로 사실상 온체인 데이터들의 경우는 이미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지금의 기온을 유지한다면 이제는 단기적인 악재들이 거의 소멸이 된 상태이기에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 암호화폐 약세장 당시 저점 매수를 했다는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인물들로는 비트코인의 홍보 기업이라고 불리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이죠. 마이클 세일러와 트론의 CEO 저스틴 선, 그리고 12,000년 화폐 역사에 이정표를 찍은 엘살바도르의 대통령 나입 부켈레가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는데요. 이 중에 나입 부켈레의 경우는 지난 12월 초 비트코인의 가격이 20% 하락했을 때 가격의 하락으로 비트코인 150개가량을 저점 매수를 했다며 트윗에 글을 올리게 되어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예,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저점 매수라고 하기에는 약간은 개수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어떠한 트윗을 올렸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엘살바도르의 대통령이 트윗을 올린 것인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보자면 21일 21시에 21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링크에 건 곳을 들어가게 되면 전날은 21세기 2021년의 마지막 21일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 참 유쾌한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현재 엘살바도르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전 세계 최초로 법정화폐로 지정하며 글로벌 기관들의 우려 섞인 협박 또한 받고 있는 중이죠. 특히나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쓰면 안 된다, 금융 안정성이 위협이 된다라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국에서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초창기에는 시민들의 비트코인 반대에 관한 과격 시위도 있었고 비트코인 ATM 기기를 불태운 일도 있었지만 현재는 엘살바도르의 국가공인 비트코인 지갑이죠. 치보의 이용자 수가 300만 명을 돌파하며 사실상 경제활동 가능 인구들은 거의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가 되었는데요. 특히나 국제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미 엘살바도르 대사에게서 아주 멋있는 이야기가 지난 11월 당시 나왔었습니다. 바로 다른 국가들이 우리의 리더십에 따르게 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발언이 나온 것인데 현재 엘살바도르의 경우에는 법정화폐로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죠. 바로 달러와 비트코인을 같이 사용하는 중인데요. 국민들의 실질적인 사용으로 인해 달러의 사용보다 비트코인의 사용 사례가 더욱 많아지며 기존의 은행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인구가 150만 명에서 현재 300만 명으로 늘은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영감을 받은 이제 브라질과 통가, 탄자니아 그리고 최근에는 아르헨티나까지 인플레이션의 위협을 받으며 국가 경제가 위태로운 국가들에서 진지한 검토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과연 엘살바도르의 선례를 따르는 새로운 국가들이 다가오는 2022년 탄생을 하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신기한 기능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주변 지인분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암호화폐로 선물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 참 듣기만 해도 좀 신기하죠.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선물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인데요. 예, 오늘 미국의 1위 거래소이죠. 코인베이스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선물하기 기능 출시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선물하기 기능을 출시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선물은 디지털 카드 형태로 제공이 되며 이용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원하는 암호화폐와 금액을 정해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에 더욱 놀라운 것은 받는 사람이 만약에 코인베이스의 계정이 없는 경우는 이메일을 통해 먼저 암호화폐를 받은 다음 코인베이스에 가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참 갈수록 신기한 기능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선물하기 기능이 이번 코인베이스에서 처음 나온 것은 아니었죠. 미국의 유명 증권 플랫폼이죠. 이제는 거의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봐도 무방한 로빈후드의 경우에 22일 오늘이죠. 암호화폐 선물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 6일 전 발표를 하였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우리나라의 대표 거래소들에게서도 소식들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금융의 중심이죠. 미국에서 참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점에 전 세계의 관심은 단연코 미국의 움직임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에 대표적으로 알려진 크레딧 유니언과 같은 신용조합들이 이 시장에 대해 최초로 언급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5일 전 미국의 신용조합 감독청에서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의 제공을 허용한 이래로 처음인데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신용조합들 암호화폐 자산 보유 규제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신용조합들이 암호화폐 자산을 직접 보유하기 위해 규제 승인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규제 승인을 받아 은행과 동일하게 암호화폐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길 원한다는 게 신용조합들의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미국 국가신용조합청이 지난주 연방보험 신용조합과 제3자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협력해 고객에게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었죠. 이와 관련 신용조합들은 미국 통화감독청은 지난 7월 은행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허용하였으며 유사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신용조합들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고객들을 은행에 뺏기고 궁극적으로 산업이 쇠퇴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비트코인 투자 및 솔루션 제공업체이죠. 뉴욕 디지털 투자 그룹의 경우는 지난주 미국 국가신용조합청의 지침 발표에 앞서 수백 개 신용조합과 협력하고 있었으며 내년 여름까지 수백 개의 비트코인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파트너십 허용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제품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참 개인적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신용조합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면 본인들의 산업이 쇠퇴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암호화폐를 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미국의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대표적인 401k와 글로벌 투자 은행들, 보험사, 자산운용사들의 투자 러쉬와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서 현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안전한 규제가 정해졌을 때 과연 얼마나 큰 에너지를 뿜게 될지 생각만 해도 설레이는 것 같은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지만 지금 유입되고 있는 자금들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시점이 어떻게 과연 이 시장이 초기 시장이 아닐까요? 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생각보다 더욱 이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참 신기한데요. 앞으로 길게도 아닌 2년에서 3년 뒤 이 시장이 얼마나 확장이 되어 있을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XRP의 투자자들의 경우는 보유자 대상 에어드랍인 솔로제닉의 에어드랍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이슈로 인해 얼마 전 XRP의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였었는데 이 솔로제닉의 에어드랍을 지원한다는 거래소가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루 XRP 보유자 대상 솔로제닉 에어드랍 지원하겠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소재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루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 리플 XRP의 보유자 대상 솔로제닉 에어드랍을 지원한다 공지했다고 합니다. 앞서 비트루는 지난 11월 USDT 마켓에 솔로를 상장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공지에 따르면 비트루는 한국 시간 기준 25일 5시에 이제 새벽 5시 오전 5시에 사용자의 XRP 및 솔로 보유량을 스냅샷해 해당 물량을 바탕으로 일정 비율에 따라 에어드랍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는 바이낸스에서 솔로제닉에 대한 에어드랍을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스냅샷 일정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추가적인 거래소가 더욱더 나오게 될지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가격 회복의 영향일까요? 전날 대비 18포인트 상승한 45포인트를 기록하였지만 아직까지는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좋습니다. 똑같은 공포 단계이지만 어제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어제 상승 이후 이제 다시금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상승하는 시장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불리는 $50,000 돌파를 위해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소식들을 우리는 두 눈으로서 확인할 수가 있으며 기사에 나오지 않는 잠재적인 수요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너무나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상승한다면야 좋겠지만 최근과 같은 장 상황 속에서는 참 이게 뭐하고 있는 건지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될 때가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내 계좌가 현재 마이너스라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시장은 급격하게 확장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까지 들어올까 싶은 기업들과 국가의 공적 기금, 심지어 법정화폐로의 사용 여부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시장이죠. 현존하는 자산 시장 중에 암호화폐 시장만큼 내재 가치가 높은 시장이 없으며 가장 빠르게 경제적인 독립,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해줄 자산임에 저는 개인적으로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지부진한 장이 과연 지속이 될까요? 아닙니다. 1년 뒤, 2년 뒤 차트를 보았을 때 이거 가지고 이때 왜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싶을 정도의 작은 변동성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텐데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똑같을 것입니다. 언제나 암호화폐 시장은 그래왔듯이 시장이 확장해 나가며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위협 속에 이 시장은 더욱 빛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